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원장 덕당 김영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심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상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그대로 속이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행동입니다. 본심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남편을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곧 마음속에 심층에 있는 무의식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몸의 신호가 진실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을 살필 때는 눈, 귀, 코, 입 등 어느 부위에 대한 이론에만 머물지 말고 감정 변화에 의한 얼굴의 표정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음성이나 제스처 등 전체 상황을 읽어야만 올바른 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눈은 사람의 정신 상태나 육체의 상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감각 기능이 중추가 됩니다. 모든 사물은 거의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은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가 깃든 운명이 척도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눈은 안자신지경이라고 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를 거울처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동자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힐끗힐끗 곁눈질하는 사람은 성정이 이리와 같이 흉폭하여 재앙을 불러들여 풍파가 많게 됩니다. 곁눈질로 보는 것은 들키지 않고 남이 모르게 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곁눈질 하다가 눈이 마주쳐 들켰을 때 부끄러워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미리 계획된 의도적인 수줍음이 신호로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또는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은데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신 몰래 쳐다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큼한 마음으로 곁눈질 하다가 들켰을 때는 싸늘하게 황급히 시선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엉큼한 자신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다 드러날 만큼 눈이 커지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사람들은 미리 계산된 의도적인 눈이 반응법을 이용하여 깜짝 놀란 척하거나 멍한 척하는 미리 정해놓은 계획적인 행동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에 헤매이는 경우는 눈의 초점이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눈빛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변하는 사람은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쉬워 일생 제정신으로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할 때는 눈을 부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 전에 상대방을 매몰차고 사납게 쏘아보며 위로 치켜드는 눈빛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화가 난 사람처럼 눈을 위로 치켜드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매사에 여유와 느긋함이 모자라게 됩니다. 정신적인 여유와 안정감이 모자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로 치켜뜨는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야멸차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귀면 해가 있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위로 치켜뜨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또 눈을 위로 치켜떠서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은 잘난 체하며 나는 남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며 예의가 없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남과 원만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마에 주름살을 찡그리며 억지 웃음을 웃는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진실한 것이라 해도 이마를 찡그리며 웃는 웃음은 뭔가 곤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웃음은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닌 소박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웃음에는 아첨하면서 떠받는 웃음이 있고 비위를 맞추면서 화해를 구하는 웃음이 있고 또 일부러
자신이 약함을 드러내며 굽신거리며 웃는 웃음 등이 있습니다. 또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든 아내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밝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웃는 웃음 등이 그것입니다. 웃어야 할 곳에서 활짝 웃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하게 소여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자이거나 여자와 상관없이 까르르하게 웃음소리가 큰 것은 웃음소리가 마치 우는 듯하다 하여 반드시 간사하지 않으면 고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음이란 사람의 7가지 감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가장 강한 감정입니다. 마음의 벽이 없이 문을 열었을 때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항상 눈을 마주치며 잘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위장된 웃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좌절이나 실패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고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은 입으로만 웃을 뿐 눈동자는 전혀 웃지 않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웃음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웃음이 아닙니다. 눈은 뇌의 전두엽이 앞으로 돌출된 것이기 때문에 눈이 웃어야 진실하고 소박된 웃음입니다. 눈을 가리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은 그만큼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기쁜 감정 표현에서 슬픔과 우울함, 화난 감정까지 눈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도리에 어긋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가 웃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할 때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심을 털어놓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억지 웃음만 열심히 짓는 사람은 웃음 뒤에 무엇인가 도리에 어긋나는 사악함이 감춰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웃음은 입과 눈동자가 동시에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남성의 웃음이 여성이 미소와 비슷할 경우 무언가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환하게 웃지 않는 얼굴은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웃음에 넘어가 좌절과 실패의 눈물을 맛보기 전에 잘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꿀이 발린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말을 할 때 기쁜 표정으로 미소를 띱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이 강하고 마음씨가 음흉한 사나운 사람들이 많은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능숙한 관찰자는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위를 읽어내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 음성, 웃음 등 어떤 동작이 있다면 그 행동의 연유를 파악하고 현재의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친근감을 느낄 때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웃거나 무엇인가 암시하거나 하는 추파로서 윙크를 합니다. 접근을 허락하는 신호일 경우는 자세가 편안하고 느슨하며 두 다리가 긴장감 없이 벌어지고 양팔과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펴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나 몸을 만지거나 물건, 바지 등을 쓰다듬습니다.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호일 경우는 자세가 경직되어 꼿꼿하고 두 다리를 붙이고 가슴을 꼭 껴안아 팔짱을 끼는 등 경계태세를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어떠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